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은 상승장이라 별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종목을 줄이고 현금 비중만 늘리면 되나요? 하락장에는 종목 대부분이 내려갈 테니까 삼전 비중도 줄여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전량 현금화하고 저점에서 그냥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문제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건데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적게 잡아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이 모든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마켓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건 워런 버핏도 못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작년 바이러스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 누가 알았겠으며 또 이렇게까지 빨리 회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자,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도 주가는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베스트이긴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배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를 현금 보유하는 건데요. 이건 그나마 현실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현금 보유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죠. 내가 하락장을 예상해서 현금화를 시켜놨는데 만약에 반대로 폭등장이 나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70%에서 80% 정도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홀딩하면서 폭락장을 대비해서 물타기형 현금을 전체 투자금의 20에서 30%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예상을 깨고 상승장이 오면 70에서 80% 정도는 상승 혜택을 그대로 보는 것이고요. 폭락장이 오면 비장의 무기인 현금을 풀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크게 오를 종목이라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으로 수량을 2배나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반토막이 나서 좋다고 질렀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망이 매우 밝은 초우량주를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낙폭이 커도 손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손절할 만한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정액 분할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좀 속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서 정액 분할 투자가 뭐냐면요. 이게 그 남자 몸에서 나오는 정액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기간을 나눠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식의 투자는 완전 바보짓이죠. 왜냐면 주가가 빠질 게 뻔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몽땅 현금화 시키는 게 맞지 뭐하러 미련하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예측을 아예 포기하고 주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100만 원씩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가 7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매년 수익률을 제가 한번 임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1년 차에는 마이너스 30%, 2년 차에 35%, 3년 차에 마이너스 10%, 4년 차에 15%, 5년 차에 20%, 6년 차에 마이너스 50%, 7년 차에 80%. 자, 이렇게 각각 그 해당 연도에 따라서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드라마틱한 변동률을 일부러 만들어낸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총 7년간 84회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7년 전체 평균의 평단가가 맞춰지게 됩니다.
6년 차이는 마이너스 50%가 나오는 바람에 손실이 굉장히 컸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 기간에 매수를 들어간 물량은 수량이 상당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때 많이 모아놨던 수량이 다음 해인 7년 차에 가서는 이 80% 수익률이 나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란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내 증시가 완전히 그냥 작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코스피가 800대까지 주저앉았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기아차가 5,000원이었을걸요. 아무튼 그때 코스피가 뭐 500 간다, 300 간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2차 폭락 온다, 3차 폭락 온다. 정말 매체에서 잔뜩 겁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돌아가주지 않습니다.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무모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 돈 많이 벌었죠.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뭐 바닥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간만 보던 사람들은 타이밍 놓쳐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5,000원일 때도 안 사던 주식을 10,000원으로 2배가 올랐는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열받아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고 간을 보는 사람은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가 뭐 8월에는 아주 유력하게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뭐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주식이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위기론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높은 확률로 하락장이 예상이 되지만 미국 주식을 보면 연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해도 불과 며칠 전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폭락장이 올 거는 같은데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폭락 오기 직전까지 단물 빨아먹고 폭락장 정면으로 얻어 맞는 게 낫습니다. 내가 폭락장을 대비해서 현금화를 시켰는데 주가가 그 사이에 60% 오르고 30% 폭락장이 오면 내가 폭락장 피한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폭락장을 재다가 상승장을 놓치느니 차라리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상승장과 폭락장을 다 얻어맞자는 겁니다. 단 반드시 100% 손실까지 각오하고 여윳돈으로만 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여윳돈으로만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뭐 몇 억 정도는 금방 땡겨올 수 있지만 저는 마음 편한 투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진 돈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물리면 정말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여윳돈으로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대출받아서 한 달에 이자로만 2, 3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생각만 해도 저는 숨이 막히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나서 주식을 뺄 수도 없고 이자는 매달 2, 300만 원씩 나가고 내가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여윳돈으로만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폭락장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량주는 아무리 폭락장 얻어맞아도 결국에는 전고점 계속 경신해 나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주가도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폭락할 가능성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폭락한다고 해도 아마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